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뿔의 건널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둥의 건널비 그리고 부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입체 도형 중에 뿔 그리고 그 뿔의 부피 전에 건널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둥을 각기둥과 원기둥으로 나눴던 것처럼 뿔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각뿔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이고요. 각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삼각뿔, 그리고 사각뿔, 오각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체 도형이 있을 수 있고요. 사각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면이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각뿔, 그리고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뿔, 그런 식으로 이제 각뿔은 뭐 n각뿔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전개도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사실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뿔의 전개도를 그리고 그 전개도의 모든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그것이 이제 뿔의 건널비가 되는데요. 먼저 이런 삼각기둥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기둥은 만약에 밑면이 정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개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점선, 실선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삼각뿔의 건널비는 여기 밑면의 넓이, 그리고 옆면 3개의 넓이를 모두 다 구해서 더해주면 이 삼각뿔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 사각뿔도 마찬가지겠죠. 사각뿔의 전개도를 그리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거고요. 사각뿔이기 때문에 이 밑면의 각 편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옆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밑넓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에 있는 넓이들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사각뿔의 건널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뿔의 전개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원뿔은 부채꼴과 관련지어서 그려지는데요. 전개도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옆면입니다. 그림이 좋습니다. 이게 옆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면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원뿔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전개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밑면의 넓이 그리고 옆면의 넓이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원뿔의 건널비가 됩니다.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 지난번에 원과 부채꼴을 할 때 살펴봤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중심각을 할 때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였죠. 여기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이 x라면 x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그리고 반지름으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부채꼴의 잠깐만요. 지금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 L이라고 하고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여기 부채꼴의 건널비는 2분의 1 L R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전개도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
여기서 이 호의 길이는 뭐와 똑같을까요? 호의 길이와 같은 것은 바로 여기 밑면에 있는 원의 둘레, 이 원의 둘레와 이 부채꼴의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전개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면이 있을 때 옆면으로 다 감싸지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아래 밑면의 둘레라고 하는 거, 사실 다 똑같습니다. 여기 밑면 있죠. 그리고 옆면에서 아래쪽, 그리고 여기 밑면 있고요. 옆면에서 아래쪽 길이가 다 똑같다고 하는 거,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뿔의 건널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를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각뿔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삼각뿔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정삼각형이라고 밑면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가 3, 여기가 4, 삼각뿔, 여기가 4, 여기가 4. 그때 정삼각형의 높이, 여기를 4 루트, 죄송합니다. 여기가 4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16 마이너스 4, 2 루트 3 높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면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아래에 수선을 그었을 때 그 길이를 뭐 예를 들어 6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건널비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개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개도 이렇게 밑면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삼각뿔이기 때문에 삼각형이죠. 삼각형, 그리고 각 편에서부터 이런 옆면이 그려지겠고요. 자, 그럼 보시면 뭐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4, 4, 4, 높이가 2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 옆면의 삼각형의 높이, 이것을 우리가 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널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밑면의 넓이, 밑변 4 곱하기 높이 2 루트 3이죠. 4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4 루트 3 밑넓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 여기 밑변 4 곱하기 6 해서 24, 12가 됩니다. 근데 여기 다 같은 삼각형, 넓이가 합동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합동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6,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해서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뿔의 건널비는 4루트 3 플러스 36이다 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문제에서 대부분 사각뿔이든 사각뿔이 뭐 많이 나올 텐데요. 그때 사각뿔에서 여기 3cm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보통 다 똑같이 둡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여기까지 다르게 하면 우리가 옆넓이를 계산을 할 때 사각형을 나누어서, 삼각형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의 삼각형을 구하고 그 넓이 곱하기 4를 해서 옆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에서는 이제 같은 길이,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높이도 같은 높이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이따가 예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3cm고 여기 이 옆면의 삼각형의 높이를 4cm라고 할 때, 이때 밑면의 넓이는 3 곱하기 3에서 9 제곱cm가 되겠죠. 그리고 옆면의 넓이는 이 삼각형이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6 제곱cm가 되겠죠. 근데 이런 옆면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 제곱cm가 되겠죠. 즉 이런 삼각뿔의 건널비는 33 제곱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전개도를 그리지 않고도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근데 삼각뿔이 하나 주어졌는데 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여기가 뭐 4cm고 여기가 2cm고 여기 이 삼각형의 높이가 예를 들어 6cm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높이가 4cm다. 이런 식으로 높이가 따로따로 주어져야 합니다. 문제 상황에서는요. 이때 이 삼각뿔의 건널비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기 이게 따로따로 주어진 이유는 여기 밑넓이에서 가로, 밑면의 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높이도 따로따로 주어져야 우리가 옆넓이를 각각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전개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4cm 있는 쪽 이렇게, 그리고 2cm 있는 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4, 여기가 2, 그리고 4cm인 높이가 6cm고요. 여기 2cm일 때 높이가 4cm입니다. 여기가 4cm. 그래서 우리가 따로 주어져야 이 옆넓이의 삼각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높이가 따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요. 실제로 건널비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4 곱하기 2 밑넓이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 6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12. 여기도 12.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4. 4. 12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4 계산하면 3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40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뿔의 경우에는 부채꼴의 넓이, 원뿔의 건널비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제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원뿔에서 여기 모선의 길이가 6cm, 그리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3cm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전개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 그려지겠고요. 지금 이건 중심각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그린 겁니다. 중심각이 실제로 뭐 더 클 수도 있겠죠. 참, 이렇게 있고 원 밑면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 모선의 길이가 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둘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원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둘레의 길이, 이제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r이 3cm이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는 6파이 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는데요. 부채꼴의 넓이는 아까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그리고 반지름 6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넓이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파이 r 제곱 공식 이용해주면 9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뿔의 건널비는 27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보통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이 공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중심각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을 가지고 부채꼴에서 여기 넓이를 구한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원뿔의 뿔의 건널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원뿔대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사실 뭐 각뿔대의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뿔대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지 문제 상황에서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원뿔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원뿔대의 건널비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4cm이고요. 여기 모선의 길이를 4cm, 그리고 여기 남은 모선의 길이 원래 원뿔이었다면 모선의 길이를 2cm 이쪽,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2cm 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이 원뿔대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도 전개도를 그려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전개도, 원뿔대의 전개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 지금 밑면 이쪽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원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뿔대의 전개도는 이런 식으로 부채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점선으로 표현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원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또 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뿔대의 전개도입니다. 여기가 점선으로 표현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원의 넓이가 이 원의 넓이와 같습니다. 반지름이 2c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쪽 밑면 반지름이 4cm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선을 여기를 4cm라고 했고 여기를 2c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은 다 주어졌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원뿔대의 건널비는 어디가 건널비냐면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건널비입니다. 사실 여기는 건널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잘려서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원의 넓이, 그리고 이 원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거기서 작은 부채꼴, 잘려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빼주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위에 있는 원의 넓이 4파이입니다. 4파이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원의 넓이 16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텐데요.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6입니다. 6 곱하기 호의 길이가 여기죠. 이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와 같습니다.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4, 그래서 8파이 센티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건 8파이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24파이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구해주느냐?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2, 그리고 여기에 호의 길이는 이 작은 원의 둘레와 같습니다. 전개도를 우리가 합쳐서 입체 도형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요.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 2파이 곱하기 2에서 4파이, 그래서 이 길이가 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계산해주면 4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옆넓이는 큰 부채꼴 24파이 제곱 센티미터에서 작은 부채꼴 4파이 제곱 센티미터를 빼면 되니까 즉 2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옆넓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넓이 4파이 16파이 더해서 2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원뿔대의 건넓이는 20파이 더하기 20파이 해서 4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다른 각뿔대도 이와 같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각뿔대도 여기 위에 쪽 면적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옆넓이를 구하고 위와 아래에 있는 밑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는 것까지, 그래서 뿔의 건넓이나 각뿔대의 건넓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